네, 사랑하는 그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지금 저 옥고를 치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도된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그 뉴델리에서 그 어저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인데요. 시민단체들과 그 대학생들이 그 이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을 국회에 신속 심사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국회 법사위 심사의 연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대법 유죄 언급도 외환죄 특례법 적용으로 신속 처리를 촉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에 나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저께 대학생들 그 밑에 사진을 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국회에서 했던 거. 네. 이 국회에 가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들과 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 기자회견하는 걸 보는데, 제가 저기에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에 불타 있고요. 그 무안공항의 그 비행기 활주로 사건들도 저들이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구나.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자율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가 없고 젊은이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뭐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바로잡자 하고 아마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 이때 전 국민이 2월 28일 날 우리 그 3월 1일을 대비해서 2월 28일 날 모이기로 했잖아요. 토요일 날 3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GO 단체 이런 데서는 그날 우리가 이 예배 다 끝나고 3월 1일 날 예배 끝나고 바로 광화문에서 오후 2시부터 3.1절 집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들이 살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더욱 많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톨런 일렉션, 도난당한 선거입니다.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책인데, 이건 바로 이 리오넬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본명은 마이클 윌리엄 리브론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미디어 평론가고 미 작가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근데 아주 이게 감수도 하고 내용을 실제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이거는 꼭 내가 우리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PDF를 만들었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요거 같은 내용인데 또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그 20년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이후에 미국의 선거 시스템, 또 투표 보안, 그리고 선거 조작, 이런 가능성을 담고서 이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의 주요 테마 내용을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 선거가 이게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현대의 전자투표 시스템과
우편 투표 제도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 또는 의도적으로 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뭐 제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우리 자유통일당 때문에 한 표도 안 나온 데를 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를 100%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산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그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연도 해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책자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딥스테이트와 기득권. 그러니까 이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는 세력이 딥스테이트인데, 여기서 보면 자신들의 후보의 당선의 선거 결과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높으면 그걸 깎아내리고 그 표를 빼앗아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니까 특정 정당 뒤에는 분명한 권력을 행사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지금 보면 여당 야당 상관없이요, 이 딥스테이트들이 개별적으로 사람을 다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 얘기했냐면 주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는 주된 내용이 미디어가 어떻게 이 부정을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선거의 공정성을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대중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주류 미디어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지금 그 우리나라도 보면 언론계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공정정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기술적 취약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투표용지의 개수기나 투표용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허점이 선거 결과를 뒤바꿔 놓을 수 있더라. 조사해 보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보면 이제 그 스톨런 일렉션 더 테이크다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더 민주주의 세계의 모든 조직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들이 모든 투표를 적구는 갉아내리고 그리고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스톨런 일렉션이라고 하는 이 도둑 맞은 선거잖아요. 도둑 맞은 선거. 여기 보면 주요 세부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조작 가능하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의 기득권을 비판한다. 특정 정당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들이 다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뭐 선거 후보들이 앞장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숨어 있는,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미디어의 역할이 있고 기술적 취약성을 강조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투표의 프로세스 투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갈 때에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기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전선거는 내가 사인하고 내 이게 명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거든요. 그게 지역에 뭐 상관없이 아무데 가서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그 통계적 변칙을 할 수 있더라. 통계학적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투표 패턴이 막 급격하게 투표율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멈춰 있다가 어느 때는 오히려 올라가던 투표가 뒤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다 또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투표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그 산정값, 그러니까 가정의 그 사람들에게 이 설정을 해놔 가지고 요게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멈춰지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 패턴이나 급격한 득표율 변화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내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 이게 대만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수동 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격한 유권자가 신원 확인을 해서 분명하게 쓰거나 주민등록증 받고 옆에다 쓰고 한 표를 행사하게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에서 탈피가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 선진국인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로 가는 것을 탈피해라. 얼마든지 이것이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그 성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책에서는 그 스톨런 일렉션이라는 이 책에서는 책의 성격 및 주의사항이 나와요. 2020년도에 미국 대선 이후 불거진 선거 부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적인 그 사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톨런 일렉션이라 도둑맞은 선거라든지 이 테이크다운에서 이 모든 것이 투표율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 구체적인 사례와 기술적인 그 메커니즘, 특히 베네수엘라와 이 커넥션이 되어 있고요. 전자 투표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역사적 사례를 잠깐 보면요. 이 베네수엘라의 그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하게 돼요. 이 베네수엘라와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쿠바의 대통령이었던 카스트로가, 이 쿠바는 러시아에 간섭하에 있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차베스 대통령이 그 신임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차베스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카스트로가 이 차베스를 불러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차베스의 지시를 받아갖고 베네수엘라의 그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부정선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 안에다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그 복권 기계를 개조하고 그 초기 전자투표기를 만듭니다. 이것을 만든 회사의 모태가 바로 스마트매틱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전자투표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복권 기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2004년도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 소환 투표 당시 차베스가 불리한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승리를 조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게 이제 남미 쪽으로 들어가요. 이 투표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후에 볼리비아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좌파 정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누가 이걸 도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전자투표를 조작하게 하는 차베스 대통령의 조언을 받은 카스트로의 조언을 받은 차베스 대통령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전자투표기가 실시가 된 거죠.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카스트로가 차베스에게 전자투표 조작을 조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쿠바에 치명적인 포용을 하게 되고, 지금 이번에 그 한때 미국의 동맹이었던 석유 강대국이죠.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식민지화로 되어져서 황폐하고 궁핍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속해서 한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었다고요.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어져 버리고, 거기다 중국이 석유를 다 가져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쿠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해 가고, 그리고 완전히 그 차단을 하게 되고, 쿠바도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요, 이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넘겨서 보면요, 그 미국 내 구체적인 사례와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기술이 이게 이제 미국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그 첫 번째 주지사였던 LA의 캘리포니아 주의 그 아놀드 스왈 그 제너그 주지사한테 이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근데 이때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스왈즈 제네거 주지사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해요. 그러다가 후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 때 이 규정을 바꿔서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부정 사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합주에도 보니까 이제 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스마트매틱 및 도미니언 시스템이 그 미국의 모든 지역이 아닌 그런 그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경합주에 집중 보급화해서 이게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이렇게 각 주마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어느 당이 이기면 선거인단을 몽땅 10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미국의 이 그 선거인단을 뽑는 이 선거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경쟁을 붙고 있는 그 경합주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미국에서는 1.2대 0.8을 도입했더라고요, 가중치를. 그러니까 표를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 이 좌파 정권인 이 민주당에다가 1.2가 가는 거예요. 1.2. 그리고 공화당은 0.8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000표일 때 얼마가 차이가 나겠어요? 1000표일 때. 1000표일 때는 200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은 200표를 뺏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2대 0.8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에서 밝히는 거 보면 1.39대 0.61로 가중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경합주에서 주요 경합주에 집중 보급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민주당 경선에서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당시에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설계를 했는데, 이때에 그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내가 최초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세우겠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떠하게 이 부정선거를 만들어나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겨서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로저 파냐테가 2008년 민주당 경선 시 선거기계 프로그램 관리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매틱의 공동 창립자거든. 이분이 그 필리핀 투표기계하고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미국 당국에 자수를 했어요. 그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나와요. 넘겨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기술적 조작의 메커니즘이다. 이거는 선거를 조작하는 구체적인 기술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여기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14가지 선거 조작을 하는 구체적인 기술 방법들을 사례를 여기 이 책에서 언급했어요. 14가지 조작 방식이 뭐냐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방법이 최소 14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안에, 프로그램 안에다가 다 요거를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그 화웨이 중국의 그 컴퓨터에다가 다 소프트웨어를 주지요. 기계를. 그러면은 외장의 기계를 누가 만드냐면 중국의 화웨이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화웨이를 만드는데 중국자는 문제가 되니까 대만제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는데, 이 우리나라가 72개국의 이 A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로 이게 보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여되고, 또 우리나라도 바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알고리즘을 통한, 알고리즘을 통한 득표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투표수를 감시하고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로 넘기는 거죠. 플립하는 거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의 득표율 조정이 가능하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표를 한쪽 지지하는 세력에는 미국인 경우입니다. 1.2를 가져가고 다른 후보에는 0.2를 뺏어서 0.8만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 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짓 거 뭐 얼마냐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몇만이 되고 몇십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의 득표율 조정이 가능하더라. 이게 알고리즘에 대한 득표율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중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곳에다 1.39를 줬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0.62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아마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불가능한 사람에게 또 가능하게 이렇게 또 뭐 모든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냉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사전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사전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그리고 이 수개표로 돌아가야 되고 이 전산을 없애야 됩니다. 득표율 조정이 가능했다. 세 번째 가서는 여기 보니까 세르비아 서버 커넥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투표 데이터가 모뎀을 통해서 이제 이게 투표해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투표수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르비아로 가요. 그 세르비아로 가면 거기에 90여 명 이상 되는 숫자가 이 투표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투표 데이터가 모뎀을 통해서 친중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에 위치한 서버로 전송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처리가 돼 가지고 이 조작된 결과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고 뭐 따져봐야 이게 국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미 같은 데도 이 부정선거에 관여됐던 나라들이 전부 다 좌파 정권이 중국에 의해서 이 부정선거로 되니까 전산 조작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에 완전히 예속이 돼버리더라고요.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를 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렇게 중국에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굉장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나서야 되지만은 이 미국도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우리의 12.3 사건의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김학성이라든지 김학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인터뷰한 게 거기 나오더라고, 영화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이걸 들어보면 상당히 이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한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데는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한 군데서 이루어지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탄생한 조작 기술이 중국의 제조망과 세르비아 서버망을 거쳐서 미국의 경합주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거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꼭 들어가요. 한국이 언급이 돼요, 여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국의 얘기가 나왔고, 이 마두로가 고백한 것 가운데도 한국이 나왔다는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의 역할은 뭐냐? 중국이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겉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그 기계들을.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내용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탑재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모든 장비가 다 거기에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써서 요 장비를 미국 중국에서 제조한 요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걸 쓰니까요. 소프트웨어가 베네수엘라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급하는 A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USAID,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이에요. 미국의 자금으로 부정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보급된 그 이상입니다.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요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하고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곳에 들어가서 이걸 했느냐 했을 때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소스 코드 확보입니다. 소스 코드 확보인데, 최근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매틱의 소스 코드의 조작 방식이 담긴 프로그램 자료를 확보했어요. 근데 이거 확보인데 상호 선거에 무효 소송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베네수엘라에서 탄생한 조작 기술이 중국의 제조망과 세르비아의 서버망,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조망을 통해서 서버가 세르비아로 넘어가면 세르비아 안에서 이게 미국의 경합주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거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시킵니다. 이 얘기거든요.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국민의 투표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아무리 투표를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조작이 가능한 방식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다면 선거 무효 소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한국에 특화된 선거 조작 기술 알고리즘이 조작이 되는데 지금 한국은 거대한 글로벌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거 기기에 그 베네수엘라의 조작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중국의 통신망을 통해서 세르비아 서버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이 거대한 테이크다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 것을 다 이게 조작으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뤄준 것인데요. 저는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이 나라에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알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 부정선거에도 보면 그 자기 당 공화당 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 반대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미국은 감사한 게 그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보수 세력의 집단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들의 힘을 얻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 부정선거를 밝혀주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각 지역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조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구나 하고 자백하게 하고 자수하게 해서 저들이 자수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주고 이런 일들로 앞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중국도 다 공산 국가도 다 몰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친중으로 저렇게 가고 반미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반일운동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주사파 세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반드시 이번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뭉치고 싸워서 이기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내일은 전준환 목사님 그룹에서 움직이게 되겠고 저는 또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 그 좀
도와주셔서 영치금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이제 앞으로 심도 있게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 교회가 깨어지는 나라, 그리고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